2026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끈 부분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조 개편의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단계입니다. 실제 변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입법이라는 큰 관문이 남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선 기금형은 확정기여형, 즉 DC에 적용됩니다. 확정급여형 DB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계약형을 없애고 기금형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역시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일 공단이 모든 퇴직금을 일괄 운영하는 국민연금식 모델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기금화 발표 내용을 보면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거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등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인구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른 고갈 우려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퇴직연금 기금화 과정에서는 정부 정책 목적에 기금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기금 운용 방식도 세 가지입니다. 민간 금융회사가 여러 사업장의 퇴직금을 모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업장이 연합해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여러 사업장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입니다. 복수의 운용 주체가 병행하는 구조며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과 지배 구조, 이해 상충 방지 장치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현재 발표만 놓고 보면 강제 통합으로 가는 그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형이 구체화된다면 향후 퇴직연금 DC는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눠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약형은 현재 제도입니다. 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을 맺고 가입자, 즉 이제 직원들은 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메뉴 안에서 예금, 펀드, ETF 같은 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내 성향에 맞게 공격적으로도 보수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공부를 좀 해야 하고 리밸런싱이나 상품 교체 같은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예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금형은 적립금을 개인별로 나눠 각자 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사업장 또는 가입자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은 이사회와 전문가 조직 등 정해진 거버넌스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가입자는 매번 상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금의 운용 능력을 신뢰해야 하죠. 쉽게 말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관리 부담이 적다는 거고 단점은 기금의 운용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계약형은 자유도가 높은 대신 책임이 나에게 따르고 기금형은 선택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운용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저라면 기존의 계약형을 유지하면서 신경을 덜 쓰는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이나 S&P 500 ETF 적립식 투자 등 투자 경험을 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험이 있어야 다른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관심이 점점 생기면 세금과 건보료를 줄이면서 투자하는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운영하는 태도와 전략은 나에게 남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가 국민연금처럼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 DC 계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